이혼도 상처도 옥상 위에선 다 잊혀졌죠. 하지만 제 딸이 그녀를 며느리로 소개하려 했을 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그녀와의 마지막 밤 꽃이 피었고 그 꽃은 아직 제 마음속에 시들지 않았습니다.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2023년 늦여름 서울 마포구. 햇빛이 따갑게 내리쬐는 오후 2시 옥상엔 빨래보다 더 많은 화분들이 줄지어 서 있었다. 최기훈, 올해 60. 퇴직 후 혼자 사는 그에게 옥상 화분은 하루의 리듬이자 유일한 대화 상대였다. 그날도 그는 구부정한 허리로 화분을 하나하나 들여다보며 물을 주고 있었다. 흙냄새, 미세한 벌레 소리, 그리고 갑자기 들려온 낯선 여성의 목소리. 혹시 물 좀 조심해 주실 수 있을까요? 기훈이 고개를 들었다. 옥탑방 문 앞에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단정한 티셔츠에 면바지, 목에는 작은 수건을 두르고 있었다. 화분에 물 주다가 넘친 거 제 창문으로 떨어지더라고요. 말은 공손했지만 얼굴엔 분명 짜증이 묻어 있었다. 아, 미안합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는데. 기훈은 허둥지둥 호스를 틀어 잠그며 말끝을 흐렸다. 그녀는 고개만 살짝 숙이고 다시 옥탑방 안으로 들어갔다. 기훈은 조용히 쭈그려 앉아 다 타버린 제라늄 하나를 손가락으로 쓸었다. 그날 저녁 옥상에서의 짧은 신경전은 오래도록 머릿속에 맴돌았다. 그녀의 얼굴,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그 맑은 눈빛. 기훈은 이상하게도 그 눈빛이 자꾸 떠올랐다. 며칠 뒤 다시 옥상. 이번엔 그녀가 먼저 올라왔다. 검은 우산에 작은 바람막이. 기훈은 인사도 없이 호스를 정리하다가 그녀가 화분 하나를 들여다보는 걸 봤다. 제라늄은 이미 죽은 거네요. 그녀가 먼저 말을 꺼냈다. 기훈은 대답 대신 멋쩍게 웃었다. 물을 너무 줬나 봅니다. 살려보려 했는데. 그녀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저도 예전에 키우다 실패했어요. 식물한테도 궁합이 있더라고요. 그 순간 이상하게도 기훈은 마음이 풀리는 걸 느꼈다. 그녀의 말투엔 억지가 없었고 무슨 이유에선지 그 말이 따뜻하게 들렸다. 이틀 후 옥상에 작은 플라스틱 의자 2개가 놓여 있었다. 하나는 기훈이, 하나는 그녀가 놓은 것이었다. 오후 4시쯤 햇빛이 좀 약해지면 바람이 괜찮더라고요. 그녀는 의자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이름이? 최기훈입니다. 은퇴했고요. 노소연이에요. 요양보호사예요. 둘은 마주 앉아 옥상에 퍼지는 햇빛을 등지고 앉았다. 소연은 커피 한 잔을 건넸다. 물은 안 넘치게, 커피는 넘치게. 기훈이 웃음을 터뜨렸다. 처음 만났던 날과 달리 그들의 사이엔 더 이상 불편함이 없었다. 기훈은 화분 하나를 가리켰다. 얘는 이름이 모모입니다. 아내가 예전에 붙였죠. 지금은 별거 중이에요. 소연은 놀라지 않았다. 저도 10년 전에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 다 혼자네요. 바람이 잠시 멈췄고 두 사람은 말없이 하늘을 바라봤다. 기훈의 눈엔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다. 소연의 눈에는 조용한 동질감이 스며들었다. 그날 밤 기훈은 처음으로 꿈을 꿨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화분 옆에 선 소연의 모습. 그녀가 손으로 흙을 만지며 웃고 있었다. 기훈은 새벽에 눈을 떴다.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고 있었다. 이 나이에도 아직 이런 감정이 남아있다는 걸 처음으로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옥상에는 새로운 화분이 하나 놓여 있었다. 흰색 라벤더.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다. 햇볕도 좋고 바람도 좋고 이 꽃도 좋아요. 노소연 드림. 기훈은 화분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다는 걸 느꼈다. 하루가 멀다 하고 내리는 늦여름 소나기. 옥상 위 화분들은 어느새 기훈보다 먼저 비를 알아차리고 있었다. 어젯밤 비 온 거 모르셨어요? 소연이 쪼그려 앉아 흙을 손가락으로 만지며 말했다.
기훈은 호스를 끄며 멋쩍은 미소를 지었다. 잠기가 어두워서요. 대신 오늘은 물 안 주려고 했는데 딱 걸렸네요. 두 사람은 이제 제법 익숙하게 말을 트고 있었다. 조심스러운 인사에서 시작된 사이가 어색함을 건너 이제는 나란히 화분을 보는 관계가 되었다. 이 아이는 좀 웃기네요. 줄기 하나는 시들었는데 다른 줄기는 살아있네요. 소연이 가리킨 건 반쯤 마른 해바라기였다. 사람도 그렇지 않아요. 겉은 괜찮은데 속은 바싹 마른 경우. 기훈의 말에 소연은 짧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저도 저 해바라기 타입인가 봐요. 아, 그럼 저는 이름 모를 잡초인가 봐요. 뿌리는 깊은데 꽃은 못 피우고. 그들은 그렇게 웃으며 화분 하나하나를 돌보았다. 햇볕은 점점 기울고 있었고 옥상에는 마치 작은 정원이 만들어진 것처럼 평화로웠다. 그날 저녁 기훈은 유독 생각이 많아졌다. 식사를 마치고 TV를 틀었지만 아무 장면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왜 이렇게 자꾸 그 여자가 생각나는 걸까? 노소연. 자신보다 15살이나 어린 여성이지만 대화할 때마다 묘하게 비슷한 리듬이 느껴졌다. 함께 있는 시간이 전혀 어색하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감정을 느끼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다. 이 나이에 뭘 바라는 거지? 혼잣말을 뱉고는 빈 술잔을 탁자에 내려놓았다. 며칠 뒤 옥상에서 소연이 작은 화분을 하나 들고 올라왔다. 직접 만든 흙배합으로 분갈이를 했다며 자랑스럽게 보여주었다. 이거 새로 분양받은 아이예요. 저한테는 첫 경험이라서. 소연이 말하자 기훈은 무심히 받아들었다가 그녀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봤다. 눈가에 묻은 흙, 땀에 젖은 목, 그리고 웃음 뒤에 숨겨진 외로움. 이 화분 제가 책임질게요. 앞으로 물도 제가 줄게요. 기훈의 말에 소연은 눈을 크게 떴다. 왜요? 제 분양 화분인데요. 그럼 공동 양육하는 걸로 하죠. 기훈의 익살에 소연이 웃음을 터뜨렸다. 그 웃음은 옥상 위에서 잔잔하게 퍼져나갔다. 흙냄새, 늦여름 바람, 그리고 그들의 미묘한 감정이 한데 섞이기 시작했다. 그날 밤 기훈은 오랜만에 옛사진 앨범을 꺼냈다. 딸아이 어릴 적 사진, 아내와 함께 여행 갔던 추억들, 그리고 한 장. 옥상에서 가족들과 바베큐를 하던 사진 속의 그는 지금보다 훨씬 밝았다. 이렇게까지 멀어질 줄은 몰랐는데 아내와의 관계는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줄고 식탁에서의 눈맞춤도 사라졌다. 이혼은 하지 않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소연은 기훈의 일상 속 빈자리를 조용히 채워준 존재였다. 거창한 감정이 아니었다. 다만 조용히 아주 자연스럽게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이었다. 며칠 후 딸로부터 전화가 왔다. 아빠,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뭐 있니? 회사에 아는 분이 있는데 좋은 사람이라서 소개해드릴까 해서요. 기훈은 머리가 멍해졌다. 소개 사람을? 네. 여자분인데 아빠 혼자 사시는 거 보기 안쓰러워서요. 기훈은 침을 꿀꺽 삼켰다. 그래. 알겠다. 생각 좀 해볼게. 전화를 끊고 그는 무릎을 꿇고 앉았다. 화분을 하나 들여다보며 조용히 생각했다. 이미 나는 누군가를 만나고 있는 셈인데 그 사람이 문제는 바로 옥상 위 화분 사이에서 피어난 여자라는 게. 비가 그친 다음 날 옥상은 놀라울 정도로 말끔했다. 장마철의 꿉꿉한 기운도 흙냄새도 가득하던 수분도 어디론가 사라지고 없었다. 기훈은 물뿌리개를 들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왠지 물을 주기가 망설여졌다. 그의 손엔 작은 플라스틱 라벨이 들려 있었다. 우리 화분이라 써놓고 장난처럼 웃던 소연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기훈 씨. 낯선 호칭이었다. 그녀가 오늘 처음으로 성없이 불렀다. 목소리도 말투도 평소보다 훨씬 부드러웠다. 그는 고개를 들었다. 소연은 늘처럼 수건을 목에 두르고 손엔 작은 정원용 가위를 들고 있었다. 이거 같이 해보실래요?
시든 잎 정리요. 그냥 버리기엔 아깝잖아요. 기훈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그녀의 손에 든 가위를 바라봤다. 그 순간 그녀가 가위를 건넸고 두 사람의 손끝이 아주 짧게 겹쳤다. 마치 전류가 흐른 듯 짧고 강렬한 온기가 그의 손끝에 남았다. 가끔은 잘라내야 다시 피어나죠. 억지로 붙잡고 있으면 썩기만 해요. 소연의 말에 기훈은 무심코 내 이야기인가 싶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시든 잎들을 하나하나 잘라냈다. 조심스러운 손길, 침묵 속에 오고 가는 호흡. 말보다 더 많은 대화가 그 안에 스며들었다. 혼자 사는 거 처음엔 괜찮더라고요. 소연이 말을 이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없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세상이 참 무섭더라고요. 전화 오는 사람도 없고 누가 밥 먹었냐 물어보는 사람도 없고. 기훈은 묵묵히 들었다. 그의 마음속 어딘가가 천천히 녹고 있었다. 저도요. 짧게 뱉은 말이었지만 거기엔 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다. 기훈 씨 딸은 자주 연락 와요? 소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자주까진 아니고 뭐 필요할 때. 기훈은 헛웃음을 지었다. 사실은 이번 주에 소개팅을 잡아줬어요. 저 몰래. 소연의 얼굴에 짧은 당혹이 지나갔다. 가실 거예요? 아니요. 안 가요. 그럴 맘도 없고 그럴 자격도 없는 것 같아서요. 소연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녀의 손끝이 떨리는 것을 기훈은 놓치지 않았다. 다음 날 옥상은 다시 평소처럼 조용했다. 그러나 둘 사이엔 확실히 무언가 달라져 있었다. 소연이 만든 작은 흙 화분에 기훈이 라벤더라 이름을 붙였고 기훈이 가져온 나무 스툴 위엔 매일 커피 2잔이 놓였다. 하루는 소연이 작은 도시락을 들고 나타났다. 이거 오징어 무침인데요. 매울 수도 있어요. 기훈은 도시락 뚜껑을 열고 잠시 말이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자주 해주시던 맛이었다. 이거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입맛이 비슷할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옥상에서 작은 식탁을 두고 식사를 했다. 바람이 불어 머리카락이 흔들렸고 소연은 기훈의 앞머리를 손으로 살짝 넘겨주었다. 그 순간 다시 그 짧은 접촉. 기훈은 움직이지 못한 채 그 손길을 그대로 느꼈다. 괜찮아요. 저 그런 의도로 한 거 아니에요. 소연이 조용히 말했다. 그러나 기훈은 알고 있었다. 그녀도 지금 자신처럼 흔들리고 있다는 걸. 며칠 뒤 기훈은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소연 씨 말인데 소개해준다는 그분 이름 혹시 뭐라 했지? 노소연이요. 왜요? 아빠 알지도 못하면서 왜 물어봐요? 노소연? 기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말했다. 되게 괜찮은 분이에요. 회사에 어르신들 돌보는 일 하시는데 사람 참 밝고 따뜻해요. 혼자 오래 사셨대요. 아빠랑 취미도 잘 맞을 것 같아서. 기훈은 핸드폰을 내려놓고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가 딸과 같은 회사에서 일하는 줄은, 아니, 아예 모르는 사이일 거라 믿었었다. 그녀는 나를 알고 있었던 건가? 그럼 이 모든 만남이 계획된 우연이었던 걸까? 그는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그녀는 지금 자신보다 훨씬 더 복잡한 감정 속에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것. 토요일 오후 기훈은 집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다. 창밖으론 비가 오락가락 내리고 있었고 TV는 켜져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노소연. 그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었다. 딸의 소개팅 상대. 옥상에서 함께 라벤더를 심고 오징어 무침을 나눴던 바로 그 여자. 이 만남은 처음부터 어긋나 있었던 걸까? 기훈은 머리를 감싸쥐었다. 딸이 얼마나 진심으로 아버지를 걱정했는지, 그리고 소연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그는 도무지 가늠할 수 없었다. 저녁 무렵 문자가 왔다. 보낸 사람 노소연. 내용. 기훈 씨, 혹시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기훈은 문자를 한참 들여다보다가 단답으로 답을 보냈다. 네.
그는 이 짧은 대답이 둘 사이의 감정을 얼마나 오래 붙잡고 있을 수 있을지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옥상엔 무겁고 눅눅한 공기가 감돌았다. 소연은 평소보다 더 단정하게 입고 나타났다. 하늘색 셔츠, 아이보리색 바지, 그리고 무표정한 얼굴. 기훈 씨, 우리 처음부터 다시 얘기해 볼까요? 그녀가 꺼낸 첫 마디였다. 기훈은 고개를 들었다. 어제 제 딸한테 들었습니다. 소연 씨가 소개받기로 한 사람이었단 거요. 소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었어요. 처음엔 몰랐어요. 기훈 씨가 최소연 대리 아버지인 줄은요. 그런데 딸이 사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 순간 알았어요. 그날 옥상에서 봤던 분이라는 걸. 기훈은 숨을 들이켰다. 그럼 왜 말을 안 했어요? 소연은 한참 말을 고르다 조용히 말했다. 그 순간 말하면 이 관계가 다 끝날까봐 무서웠어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외롭고 무서웠어요. 그날 옥상에서 기훈 씨가 처음 이름 물었을 때 이런 감정이 생길 줄 몰랐어요. 그녀는 말을 멈추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딸이 소개해준다고 했을 땐 이미 저는 기훈 씨를 좋아하고 있었어요. 기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말을 꺼내는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고백이 아니라 고통에 가까워 보였다. 기훈 씨도 그날부터 저를 생각하신 거죠? 소연의 물음에 기훈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나도. 그 화분 이름이 뭐였는지도 모르면서 매일 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어요. 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화분 하나를 손에 쥐었다. 그 화분엔 작은 흰꽃이 피어 있었다. 우리 화분이라고 썼던 라벨은 비에 젖어 글씨가 번져 있었다. 소연 씨. 그는 입을 떼며 말했다. 난 사람을 오래 기다려본 적이 없어요. 기다릴 이유도 없었고 기다릴 사람도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은 처음으로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싶단 생각이 들어요. 소연은 고개를 푹 숙였다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기훈의 손등 위에 올렸다. 저도요. 기다려도 될 사람을 이제야 알게 된 것 같아서. 그들의 손이 맞닿은 순간 옥상 위의 모든 소음이 멈춘 듯 했다. 그저 바람 소리만이 화분 사이를 살며시 지나갔다. 그날 이후 둘은 옥상에서 더욱 자주 마주쳤다. 함께 흙을 고르고 저녁에는 작은 전기 랜턴을 켜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그들의 일상은 조금씩 섞여 들어갔다. 하지만 평온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딸 소연이 찾아왔다. 아빠 혹시 소개팅했던 분 만나봤어요? 기훈은 그녀의 눈을 보지 못한 채 말했다. 아니, 근데 그 사람 좋은 분인 것 같더라. 딸은 잠시 망설이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분 이름이 노소연이에요. 혹시 알고 계셨던 거 아니죠? 기훈은 숨을 멈췄다. 아빠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이 옥상에 산다고 하더라고요. 아빠 외롭지 않게 친구라도 생기면 좋겠다고 하시던데. 말을 마치지 못한 채 딸은 기훈의 눈치를 살폈다. 기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분 좋은 사람이더라. 딸은 미소를 지었다. 그럼 됐어요. 아빠도 이제 조금은 봄이 와야 할 때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기훈의 가슴 어디선가 묻어두었던 봄이 조용히 일어나는 느낌이 들었다. 늦여름이 막바지를 향해 가는 어느 일요일. 기훈은 마포의 오래된 재래시장에서 장을 보고 있었다. 손에는 제법 묵직한 장바구니, 마음속엔 묘한 설렘. 그 설렘의 주인은 여전히 그녀였다. 옥상 위에서 웃으며 화분을 만지던 노소연. 그녀가 이제는 기훈의 하루를 구성하는 중요한 일부가 되어 있었다. 그는 부추 한 단을 집으며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전 부쳐줄까 아니면 된장찌개가 낫겠지. 자연스레 함께 먹는 식사를 상상하고 있었다. 집에 돌아오니 딸 소연이 현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살짝 놀란 얼굴로 물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딸은 가방을 툭 놓으며 익숙하게 안으로 들어왔다. 아빠,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내가 초대한 사람 있어요. 기훈은 본능적으로 멈칫했다. 초대한 사람? 소연은 장난스럽게 웃었다. 누군지는 비밀. 그냥 좋은 분이야. 아빠랑 밥 한 끼 하면 좋겠다고 하시더라고. 기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다. 밥은 내가 준비할게. 저녁 무렵 초인종이 울렸다. 기훈은 숟가락을 정리하던 손을 멈추고 문을 열었다. 그 순간 그녀가 서 있었다. 노소연. 흰 셔츠와 연청색 긴 치마, 조심스러운 눈빛. 둘은 한순간 서로를 응시했다. 그 정적을 깬 건 딸 소연이었다. 아빠 놀랐죠? 노소연 씨예요. 전에 말했던 그분. 오늘 오랜만에 집에서 같이 밥 먹자고 했어요. 기훈은 침을 꿀꺽 삼켰다. 아 그래, 어서 들어와요. 소연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왔다. 두 사람 사이엔 눈빛으로만 오가는 말들이 오갔다. 괜찮냐는 물음과 당신은요? 라는 대답. 식탁 위엔 부추전, 오징어 무침, 된장찌개. 기훈이 준비한 밥상이 조용히 둘 사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다리가 되었다. 딸은 아무것도 모른 채 웃으며 말했다. 아빠, 노소연 씨가 요즘 화분에 빠지셨대요. 아빠랑 진짜 잘 맞는 것 같아. 기훈은 멍한 표정으로 국을 휘저었다. 그래 그러게. 소연은 조용히 밥을 뜨며 대답했다. 기훈 씨 화분 덕분이에요. 덕분에 저도 식물이랑 다시 친해졌어요. 딸은 그 말을 듣고 눈을 반짝이며 물었다. 두 분 혹시 서로 아세요? 기훈은 숟가락을 놓았다. 소연도 고개를 떨구었다. 잠시의 정적. 그리고 기훈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알아. 그분 우리 옥상에서 자주 만났어. 그렇게 됐더라고. 딸은 놀란 듯 눈을 크게 떴다가 이내 작은 미소를 지었다. 아빠, 그럼 더 좋네. 처음부터 어색하지 않아서. 딸의 반응은 의외였다. 의심도 분노도 없이 그저 따뜻했다. 그 따뜻함이 기훈의 마음을 서서히 감싸 안았다. 식사가 끝난 후 딸이 자리를 비운 사이. 거실에 둘만 남은 순간 소연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미안해요. 이런 자리가 불편하실까봐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기훈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난 오히려 고맙습니다. 이렇게라도 자연스럽게 딸 앞에서 같이 있을 수 있어서. 소연은 입꼬리를 살짝 올렸다. 사실 저 오늘 준비한 말이 있었어요. 기훈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이 관계 어디까지 가도 괜찮을까요? 그 물음은 조심스럽고 간절했다. 마치 그녀 스스로도 정답을 알 수 없어 던지는 질문처럼. 기훈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자신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다. 소연의 손등 위에 조용히 그의 손이 얹혔다. 어디까지든 괜찮아요. 그대만 괜찮다면. 그 순간 둘 사이에 흐르던 복잡한 감정들이 하나로 정리되기 시작했다. 거짓 없이 숨김없이. 단지 지금 함께 있음에 감사한 마음으로. 서울의 하늘이 간만에 맑았다. 가을로 넘어가는 길목, 햇빛은 덜 뜨겁고 바람은 부드러웠다. 그러나 기훈의 마음은 바람처럼 가볍지 않았다. 며칠 전 딸과의 저녁 식사 자리 이후 소연과의 관계는 조용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기훈은 자꾸만 마음 한켠이 무거워졌다. 그 평화가 너무도 조심스럽고 얇아서 누군가 손끝으로 건드리면 금방이라도 찢어질 것만 같았다. 그날도 옥상은 한산했다. 소연은 작은 화분을 들고 나타났다. 예전과 달리 오늘 그녀는 아무 말도 없이 자리를 잡았다. 무슨 일 있어요? 기훈이 먼저 물었다. 소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좀 생각이 많았어요. 그녀는 입술을 살짝 깨물며 말을 이었다. 요즘 이 관계가 너무 빠르게 익숙해지는 것 같아서요. 어떤 날은 좋아서 웃다가 어떤 날은 무서워요. 다시 혼자가 될까봐 그게 가장 무서워요. 기훈은 그녀의 말을 곱씹었다.
그 말은 꼭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는 기분이었다. 저도요. 매일 아침 화분 옆에 커피가 없으면 그게 당신이 없는 신호 같아서 겁나요. 소연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엔 힘이 없었다. 며칠 후 소연이 갑자기 사라졌다. 옥상에도 문 앞에도 그녀는 보이지 않았다. 그녀가 놓고 가던 커피도 메시지도 없었다. 기호는 초조하게 옥상 계단을 서성거렸다. 마치 오래된 습관처럼 그녀의 발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다. 이틀, 3일, 그리고 일주일. 기호는 더는 참지 못하고 옥탑방 문을 두드렸다. 소연 씨, 계세요? 무슨 일 있으세요? 대답은 없었다. 그는 문 앞에 조심스레 메모를 남겼다. 괜찮으시면 언제든 옥상에서 기다릴게요. 며칠 후 저녁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기호는 옥상에서 그녀를 마주쳤다. 그녀는 눈가가 부어 있었고 손에는 작은 병원 봉투가 들려 있었다. 죄송해요. 말도 없이 사라져서. 기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말을 이었다. 엄마가 쓰러지셨어요. 지방에 계신데 갑작스러워서 바로 내려갔어요. 요양병원 알아보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기호는 그녀의 손에서 봉투를 받아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눈가를 훔쳤다. 기훈 씨한테 알리기가 무서웠어요. 괜히 이 상황이 우리 사이까지 흔들까봐. 기훈은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는 그렇게 약한 사이가 아니에요. 흔들릴 수는 있어도 무너지지는 않아요. 소연은 그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저 계속 이렇게 기대도 될까요? 기훈은 대답 대신 그녀의 손을 꼭 감싸 안았다. 그 말은 언제든 와도 좋다는 침묵의 약속이었다. 다음 날 아침 기훈은 커피 2잔을 들고 옥상에 올랐다. 테이블 위엔 흰 국화 한 송이가 놓여 있었다. 그건 소연이 혼자 조용히 다녀간 흔적이었다. 그들은 지금 잠시 멈춰 있었지만 완전히 멀어진 것은 아니었다. 마음이 정체된 것이 아니라 서로의 슬픔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가을비가 며칠째 계속되던 어느 날 밤, 기호는 옥상 계단 아래에서 발을 멈췄다. 그는 손에 커피 2잔을 들고 있었지만 오늘따라 위로 올라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혹시 그녀가 또 사라져 있을까봐. 그 불안은 너무 익숙해진 감정이었다. 그날 낮 기호는 소연에게 문자를 보냈었다. 괜찮아요. 기다릴게요. 당신의 속도대로.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다. 옥상 문을 열자 희미한 전등 불빛 아래에 작은 그림자가 앉아 있었다. 소연이었다. 그녀는 젖은 어깨를 감싼 채 무릎을 안고 있었다. 기호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녀 옆에 앉았다. 감기 걸리겠어요. 그의 말에 소연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눈가는 여전히 붉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기훈 씨 있잖아요. 제가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는 걸까요? 기훈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제가 말이죠. 이 관계가 가끔은 너무 따뜻해서 현실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제가 그 온기를 뺏고 있는 것 같아서 겁나요. 기훈은 그녀의 손을 잡으려다 다시 내려놓았다. 내가 혼자 좋자고 누군가를 다시 기대게 만든 건 아닐까 싶어요. 그녀의 말은 고백이면서도 후퇴였다. 그리고 그것이 기훈의 가슴을 가장 아프게 찔렀다. 소연 씨. 기훈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우리가 만나고 함께 화분을 보고 커피 한 잔씩 놓아두던 그 시간들. 그게 다 현실이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시간이 정말 고마웠어요. 소연은 고개를 떨구고 가만히 손을 맞잡았다. 근데 그녀가 속삭이듯 말했다. 제가 너무 약해졌나 봐요. 기훈 씨 앞에선 자꾸 기대고 싶어져요. 근데 그 기대는 언젠가 무너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무서워요. 기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기대는 무너질 수 있어요. 근데 같이 기대면 그 무게가 반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소연이 놓지 않았다. 잠시 후 옥상 위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두 사람은 함께 파라솔 아래로 몸을 옮겼다. 오늘 말하려던 게 있었어요. 기훈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소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다시 사랑해도 되겠습니까? 그 물음은 조용했지만 강했다. 마치 그동안 꾹 눌러왔던 모든 감정을 모아 한마디로 정리한 것처럼. 소연은 대답 대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빗소리만이 옥상 위를 가득 채웠다. 그 어떤 말보다 확실한 대답이었다. 하지만 그 밤 소연은 문 앞에서 기훈의 손을 잡고 말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기훈은 그녀의 손을 놓지 않았다. 무서운 거예요? 소연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게 행복일까봐. 그래서 더 무서워요. 그녀는 조심스레 그의 손등에 입김처럼 말했다. 근데 다음엔 더 가까이 갈게요. 그녀가 돌아가고 난 뒤 기훈은 옥상에 홀로 남았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고 그는 파라솔 아래에 놓인 두 잔의 커피를 천천히 바라보았다. 기다림이 이렇게 따뜻한 감정이 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의 독백은 바람에 실려 도시의 어두운 밤하늘 속으로 흩어졌다. 가을의 끝자락 서울 하늘은 깨끗했고 옥상 위로 비친 햇살은 오래도록 따뜻했다. 기훈은 조심스럽게 작은 플라스틱 화분 하나를 들고 있었다. 그 화분은 소연과 함께 심은 라벤더였다. 처음엔 이름도 없이 시작된 작은 꽃. 이제는 두 사람의 관계처럼 또렷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오늘은 올까? 혼잣말을 내뱉은 순간 옥상 문이 열렸다. 소연이 천천히 걸어왔다. 두 손엔 텀블러와 작은 도시락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미소는 한결 부드럽고 흔들림 없이 단단해 보였다. 오늘은 제가 먼저 왔어요. 그녀의 말에 기훈은 살짝 웃었다. 늘 기다리게 해서 미안해요. 이젠 제가 먼저 가볼게요. 그날 두 사람은 함께 라벤더 주변의 마른 잎을 정리했다. 그동안 손대지 못했던 화분 주변을 깔끔하게 다듬으며 기훈은 물었다. 소연 씨, 우리 앞으로는 가끔씩 여행도 가볼까요? 소연은 고개를 들었다. 정말요? 응. 화분이랑 커피 말고도 같이 쌓을 추억이 더 많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한참 동안 말없이 라벤더 꽃을 바라보다가 말했다. 그럼 그 여행의 첫 목적지, 제 어머니 요양원 어때요? 기훈은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소연은 살짝 눈가를 붉히며 웃었다. 엄마가 얼마 전에 그러셨어요. 너 얼굴이 좋아졌다고. 아마도 기훈 씨 덕분이겠죠. 그녀의 말에 기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저녁이 가까워질 무렵 딸이 옥상으로 올라왔다. 아빠 여기 있었네. 그녀는 두 사람을 보고는 익숙하다는 듯 자연스럽게 옆에 앉았다. 소연 씨, 저녁은 같이 드시고 가세요. 소연은 딸의 제안에 머뭇거리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장면을 바라보며 기훈은 조용히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관계는 더 이상 숨겨야 할 것이 아니다. 그날 저녁, 셋은 같은 식탁에 둘러앉았다. 된장찌개 냄새, 나무 수저 소리, 그리고 웃음. 가족이라는 단어가 꼭 피로 맺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걸 기훈은 처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식사가 끝난 후 소연은 잠시 베란다로 나가 있었다. 딸은 조심스럽게 아버지에게 물었다. 아빠 행복해요? 기훈은 놀라며 고개를 들었다. 그 말은 너무도 직선적이었고 동시에 따뜻했다. 행복하다 소연아. 이 나이에 다시 누군가랑 커피 한 잔 나눌 수 있을 줄 몰랐다. 딸은 기훈의 손등을 토닥이며 미소 지었다. 그럼 됐어요. 아빠는 아직도 봄이에요. 며칠 후 옥상 한켠에는 작은 목재 의자가 하나 더 놓였다. 소연이 가져온 의자였다. 이제 두 사람이 나란히 앉을 자리가 명확해졌다는 의미였다.
그 옆 라벤더 화분은 꽃대를 높이 올리고 있었다. 지난 계절의 흔들림을 견뎌낸 아주 단단한 모습으로. 기호는 손에 들린 물뿌리개를 내려놓으며 소연에게 말했다. 여기 우리 둘만의 정원이네요. 소연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이 정원은 우리가 함께 만든 계절이에요. 그 순간 옥상 위의 모든 공기와 햇살이 둘을 감싸며 하나의 결론으로 다가왔다. 그들은 이제 외롭지 않았다. 기호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리고 소연은 머무를 수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들이 함께 가꾼 정원, 그 안에서 핀 라벤더 한 송이처럼 이제는 서로의 살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렇게 옥상 위에서 피어난 사랑은 늦은 계절에도 꽃을 피웠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만약 당신이 기훈이었다면 그 관계를 어떻게 지켜냈을까요? 혹은 소연의 입장에서 그 불안한 진심을 어떻게 꺼냈을지 생각해 보셨나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은빛 기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엔 더 깊고 진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